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잘 주목을 안 하거나 혹은 뭐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던 진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F-21이 우리가 흔히 미니 랩터라고 부르죠. F-22의 축소판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거는 2016년에 일본이 잠깐 날렸다가 깔아앉힌, 왜 깔아앉혔는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깔아앉힌 시험기 X2하고 아주 판박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뭐 KF-21 무슨 프라모델 같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일본의 X2의 그 전시 모델입니다. 보세요. KF-21 느낌 딱 들죠? 일본의 X2의 그 전시 모델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제야구동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KF-21이 이게 왼쪽 랩터랑 가깝습니까? 오른쪽 X2랑 가깝습니까? 갸름하고 날씬하죠. 길쭉하죠. 필이 KF-21이 오른쪽 X2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날개선 빠진 것도 그 날개 아랫단 선 빠진 것도 X2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KF-21이 이런 특징이 있었단 말이야. 한번 보고 왜 일본은 이거를 계속 안 밀고 나간 거지? 이게 이미 2016년에 초도 비행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오늘 그 같은 비밀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좀 추상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일본에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근본적 문제의식이 성공한 다음에 생매장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데이터 통신을 제일 먼저 한 데는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발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생매장 돼버려요. 일본이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X2라는 이 비행기는 2016년에 잠깐 등장했다가 한 너댓 번 날았나? 그리고 사라졌어요. 일본이 당시에 이 X2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첨단 기술 시연 기체입니다.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or입니다. 일명 X2라고 부르고요. 또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 심자, 그 다음에 귀신 신자, 그래서 신신. 그러면 첨단 기술 시연 기체니까 첨단 기술을 뭐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뭘 실험했는지 얘기를 안 해. 꽁꽁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꽤 잘 날았어요. 그럼 그 후로 뭔가로 이어져야 되잖아. 아무 흔적이 없어. 아무데라도 안 이어졌어. 일회성 해프닝이 됐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실험한 게 뭐냐. F-22의 형상을 상당히 흉내를 내놓고 이거 기체를 축소한 다음에 이게 추력 편향 없이 초고바듬각 초저속 엊그저께 KF-21이 시험에 성공한 거 2월 12일 날 1월 10일인가 2월 10일 날 성공한 거 그것을 실험한 거고 그걸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생매장해 버렸어. 시저가 말했죠.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일본이 말합니다. 실험했노라 성공했노라 묻었노라. 아주 일본적 특징이에요. 자,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X2에 대한 이 데이터가 발표된 걸 보면요. 어떤 거는 시험기 성능이고 어떤 거는 이건 현실을 하기가 힘든데 왜 이걸 데이터로 발표했지? 그러니까 향후 목표, 궁극적 목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향후 목표고 요번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안 나눠놨어, 발표가. 그게 안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본 평론가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옮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냥 묻어버렸단 얘기지. 그 다음에 크기는 작은데 기체는 무거워. 크기는 그리펜급이거든요. 그리펜보다 나중에 만들었잖아. 일본이 소재가 스웨덴보다 더 발달했잖아. 그러면 그리펜보다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펜이 17,000 몇백 파운드인데 그러면 뭐 17,000 파운드 정도로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무려 21,000 파운드급이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공호 중량이. 대충 만들었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 엔진은 빈약한 걸 채웠어. 이게 만약에 그리펜급이 되더라도 그리펜의 엔진이 센 애가 아니에요. 간신히 되는데 그리펜보다 4,000파운드나 높여 놓고 엔진은 그리펜급을 채워 놓으니까 엔진이 이게 그러니까 그리펜 엔진, 그리펜은 단발 엔진이잖아요. F414. 그걸 둘로 나눠 놓은 작은 엔진이에요. 일본제 엔진. 괜찮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빈약한 엔진을 채워놓고 뭘 실험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엔진은 IHI XF5라는 엔진이고요. 엔진 자체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소형 엔진이고요. 터빈 입고 온도 TIT가 1600도에 도달하니까 괜찮은 엔진이에요. 그런데 그 엔진 가지고 그 정도 기체 만들면은 죽도 밥도 안 돼. 그럼 뭘 실험했다는 거지?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마땅히 기체에 맞는 엔진을 다시 만들든 혹은 수입해서 쓰든 크지 않고 가늘면서 꽤 파워가 좋은 엔진이 사프란에서 만든 M88 엔진입니다. 이게 라팔에서 사용되죠. 두 발이. 혹은 기체 자체를 더 작게 만들든 그러니까 그리펜 무게 정도 그러니까 뭐 16,000파운드, 17,000파운드로 더 줄이든 그런 뭔가 실험이 제대로 됐었겠지. 그런 걸 안 했어요. 직접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길이는 46.5피트, 너비는 29.83피트. 이게 원래 인치라서 그 1피트가 12인치잖아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익면은 안 발표되어 있는데 이게 KF21과 비슷한 그 유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이 넓이 비율 가지고 축소를 해보면 한 320 평방피트 정도 나옵니다. 제 추정입니다. 자체 중량은 발표되어 있습니다. 21,385인데 얘가 익면으로 보거나 뭐 이런 거로 보면 그리펜급인데 중량이 그리펜보다 4,000파운드나 높아요. 무거워요. 익면 하중에 그래도 그리펜급이나 KF21로 내려오려면 여기서 4,000에서 5,000파운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엄청 무거운 기체 만든 거예요. 그냥 실험용이라고. 엔진 드라이 추력은 두 발 합쳐서 14,000인데 이거 추정입니다. 아까 IHI XF5가 드라이 추력이 얼마인지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드라이 추력 중량비, 추중비가 한 0.65 나와요. 0.65면은 KF21이 0.99라고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힘이 없는 비행기란 소리지. 엔진 애프터버너 추력, 이거는 하나에 11,000파운드라고 이건 공표가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니까 22,000파운드. 그러면 애프터버너 추력 중량비는 1.03 나와요. KF21이 이게 1.8 되지 않나? 굉장히 높아요. KF21이.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자중에 비해서는. 그런데 딱 발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행기는 슈퍼 크루징 합니다. 슈퍼 크루징 할 때는 음속에 1.28배, 마하 1.28입니다. 잠깐만, 저런 엔진 갖고 어떻게 슈퍼 크루징을 해? 슈퍼 크루징이라는 건 드라이 추력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 자체 중량 21,385파운드에 익면이 320 평방 피트짜리를 아니 세상에 14,000파운드를 가지고 음속으로 갈 수 있어. 뭐 그런 신기한 재주가 어딨냐.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기체를 가볍게 하고 나중에 엔진이 좀 더 파워가 좋아지면 그때 궁극적 목표가 1.28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사람 혼란시키는 거예요. 최대 속도는 궁극적 목표죠. 이거 2.25입니다. 이것도 달성한 게 아니라 최대 목표예요. 나중에 제대로 만들 때 중량을 줄이고 나중에 제대로 만들 때 좀 더 엔진을 손을 보면 그때 궁극적으로는 2.25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딱 최대 목표 딱 하면 이거 KF21과 같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KF21이 최대 속도 마하 1.8이라고 하는 건 방사청이 엄살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사청이 그 짓 잘해요. 발톱 숨기기, 엄살피기, 약한 척하기. 이거 전문가들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고공, 그러니까 15,000m 정도 상공에서의 속도를 가지고 그 15,000m 상공의 음속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막 최대 속도가 나요. 미국은 다 그렇게 계산해요. 유럽도 다 그렇게 계산해요. 유독 한국만 무슨 짓을 하냐. 15,000m 상공의 속도, 시속 2234km를
해수면 음속이 훨씬 빨라요. 340m/s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하값이 떨어지지. 1.8이에요. 그러면 2234km, 15,000m 상공의 속도를 15,000m 상공의 음속으로 나누면 미국식으로 혹은 유럽식으로 그러면 279 내지 28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마하 2.2가 나옵니다. KF21이. 그러니까 신신하고 KF21이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 좀 생각 좀 많이 해서 이거 디자인한 그래프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실 텐데 왼쪽에 10, 20, 30, 40, 50, 60, 70 올라간 게 길이에요. 길이. 오른쪽에 그 10, 20, 30, 40, 50 간 게 날개 폭이에요. 그러면 이 선이 누울수록 옆으로 좀 펑퍼짐하게 퍼진 비행기란 소리고 이 선이 설수록 앞뒤로 길쭉한 비행기란 소리예요. 선이 길면 ing면이 크고요. 선이 짧으면 ing면이 작은 소형 기체란 소리예요. F-22는 옆으로 펑퍼짐하면서 ing면이 무려 840이나 되는 애입니다. 좌표는 너비 44.5 피트, 길이 62 피트. X2는요. 길쭉한 비행기예요. 너비 29.83, 너비를 확 줄이고요. 길이는 46.5. 그래서 얘가 선이 쓴 거예요. ing면은 320. 그럼 KF-21은 뭐냐? 딱 중간이야. KF-21 저 점의 위치를 보세요. X2와 F-21을 연결한 그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중간 딱 찍으면 KF-21 나와요. 즉 신신 X2는 F-21을 극단적으로 길고 홀쭉하게 만든 거예요. KF-21은 그 X2와 F-22 사이에 중용으로 딱 간 거예요. 가운데로.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그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KF-21이 오히려 그 선과 선 사이의 거리로 보면 저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거리가 빨간 선과 녹색 선의 거리보다 짧잖아요. 그 얘기 뭐냐? 전체 기체 형상이 X2랑 가까운 거예요. 아까 보신 그림대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신 대로 KF-21은 전체 필이 F-22보다는 X2에 가까운 거예요. 형상 그 필이.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 한국이 해석하고 KF-21로 실현시킨 일본 X2의 비밀스러운 명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 묻어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F-22의 형상은 물려봤대. 대형 기체의 추력 편향 엔진이라는 컨셉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체와 무게를 축소하면 추력 편향 없이도 극한 기동할 수 있다. 이번에 KF-21 성공한 것처럼. KF-21은 1월 12일인가요? 2월 12일인가? 1월 12일 날 X2의 생매장당한 비밀을 실현한 거예요. 저는 추정컨대 X2가 그 당시에 극한 기동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극한 기동은 뭐 속도가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성공시킨 게 아니라 X2보다 훨씬 더 큰 기체로 성공시켰죠. X2는 ing면이 320밖에 안 돼요. KF-21은 ing면이 501이고 예, 평방 피트로. 즉 KF-21은 X2가 꿈꾸었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한 거예요. X2가 가고자 했던 거를 좀 더 큰 차원으로 확대해서. 심지어요. 참 이상한 게 KF-21의 항속거리와 X2의 궁극 목표 항속거리가 동일합니다. X2가 궁극적으로 2,900km 가기를 원했어요. KF-21 항속거리 2,900km 아니에요. 심지어 KF-21의 최대 속도와 X2의 궁극 목표 최대 속도가 거의 같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마하 2.2 정도예요. 둘 다. 즉 다시 그러면 KF-21이 혹시 X2의 궁극 목표인 슈퍼크루징, 즉 애프터바너 안 켜고 드라이로만 전기 연소만 가지고 마하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기름을 절약하면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니까 X2가 그 슈퍼크루징 목표가 마하 1.28이거든요. 야, 이게 비행기를 그 고스란히 그 컨셉을 살려가지고 그걸 실현한 거라면
그것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정치와 국방, 정치와 이 그 무기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종중 종북 때문에 몸살하고 있죠. 요번 그래서 우리가 총선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일본 정치는 4대 처신술로 폭망한 거예요. 첫째, 미국 심기 거스르지 마라. 둘째, 정계, 관계, 재계, 여러 인맥과 화협 타협해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셋째, 국민에겐 애국 보수를 팔아라. 넷째, 나라 살림 우리나라 부자야. 무자비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무슨 짓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냐면 X2를 왜 묻었나 얘들이. 그 실험에 성공했으면 기체를 작게 하고 가볍게 하면 추력 편향이 없는 엔진을 가지고도 극한 기동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한 그 기동성, 조정성이 X2의 실험의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공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지금 KF-21이 아니라 JF-21이 나와 있어야죠. 2020년 경에. 안 나왔잖아. 그거 왜 안 나갔냐. 그 X2 노선을 밀고 가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작아져. 이미 다 해갖고. 말하자면 야, 그거 먹을 빵 작잖아. 재계에서 뭐 먹냐. 그리고 관료들 말이야. 그 면 안 살잖아. 그리고 너무 쉬운 일 하면 우리 정치인 알아주겠어. 그리고 야, 그 미국이랑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그 F-22 그 형상 흉내낸 건데 미국 기분 나빠하잖아. 야, 묻어.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전형적인 일본 증상이죠. 전형적인 일본 증상이죠. 우리는 F-22 형상에서 물려받았지만 원판인 원판인 그 록히드 마틴의 협조를 받았으니까 우린 당당한 거고 형상이 좀 유사하더라도 예, 그렇죠. 미니랩터, 베이비랩터 소리를 들어도 근데 실제로는 자이언트 X2예요. 근데 X2는 그건 저거가 성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컨셉을 즉 다시 말하자면 형상은 F-22에서 물려받고 기체와 무게를 줄여서 추력 편향이 없는 엔진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극한 기동과 조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극한 기동성과 조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컨셉을 우리는 X2에서 검증된 컨셉을 그냥 흡수해 가지고 그걸 더 큰 판에서 실현해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일본의 그 어떤 고질병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비오닉스 항법이라는 게 뭐냐. 전체를 다 묶어주는 통합지능 혹은 지능통합이에요. 에비오닉스라는 건. 임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전자광학, 레이더, 적외선 등 센서를 통합하고 전자전 통신을 통합하고 무기를 통합하는 거. 이게 에비오닉스 항법이에요. 지금 이걸 카이가 기막히게 하고 있어요. 강병이 눈이 삐어가지고 카이의 최대 자산이 이거라는 걸 까먹고서 엉뚱한 소리를 그동안 해왔지. 지금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카이의 최대 자산이 항법입니다. 그리고 임무 컴퓨터입니다. 이게 카이 자산이거든요. 지금 카이 자산이에요. 물론 뒤에 국방연구소가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지만 그 카이의 자산이라고. 이건 어마무시한 자산이에요. 근데 일본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황당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차세대 전투기 무려 드라이 6만 파운드급이야. 초대형 체급이죠. 그 GCAP 프로젝트에 있어서 일본이 이 에비오닉스를 영국 BAE에 헌납해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은 엔진이나 기체 같은 하드웨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으로 쓰이는 이 글이 뭐냐면은 영국이 표정 관리하면서 영국이 하는 말이야 이게. 야, 너희는 기체 엔진 센서 전자만 좀 만들어. 전자 일부는 또 레오나르도 애들 좀 손잡고 걔들도 좀 먹을 거 챙겨주고. 너희 만드는 엔진은 우리 롤스로이스가 좀 도와줄게.
그런데 그때 또 그 엔진이 민항기 엔진으로 파생할 때는 그 민항기 엔진 사업 분야는 또 롤스로이스잖아. 그러니까 민항기 엔진 파생형은 또 롤스로이스가 쓰는 거야. 그건 우리 영국이 사업권 가지는 거야. 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참 중요한 말 까먹었네. 그 임무 컴퓨터하고 에비오닉스 그 저기 지능 통합 그거 우리가 해야지. 그거 우리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GCAP는 일본 지도층의 초대형 매국 사건일지 몰라요. 그 많은 돈을 써서 그 사업에 안고인 에비오닉스를 영국에 헌납한 거야. 참 일본 지도층 정말 문제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일본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방과 K무기는 정치 문화, 정치 리더십에서 결판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VIP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항공모함 같은 초대형 국력 낭비 함정에 빠지면 국방이 골로 갑니다. 예,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윤 정부가 그걸 잘 극복한 거예요. 오직 평양과 베이징을 겨냥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함께 또 따로 와우 자주국방의 길을 가면, 그 길을 굳건하게 가면 앞으로 한 10년, 12년 후에 2032년, 33년쯤 되면 대한민국의 전투기와 고급 드론이 아주 빛나는 K무기 포트폴리오로 딱 잡힐 겁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강한 전투 드론,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CCA와 또 흔히 가오리라고 불리는 스텔스 감시 정찰 통신 드론을 갖출 수가 있겠죠. 동시에 그때쯤엔 그 갖춰집니다. 엔진이 따라오니까 우리 국산 엔진이. 그런 상태에서 드라이 추력 4만 파운드 체급, 그러니까 지금 F-22 체급의 스텔스 비스텔스 KF-XX-를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국산 항공 엔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돼서, 예. 그때쯤 되면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의 NGAD나 영국, 일본의 GCAP는 모두 4만 파운드급이 아니라 6만 파운드 체급의 초대형 기체들이에요. 학교가 달라, 우리랑. 학교가 달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F-21이 드라이 2만에서 3만 파운드 중대형 체급을 그걸 4.5에서부터 5.5까지 파생 진화 전략으로 석권했듯이, 예, 석권하고 있듯이 KF-XX-는 드라이 4만에서 5만 파운드 대형 체급. 이 대형 체급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F-22 체급인데 F-22 퇴역하고 있잖아. 퇴역 좀 늦추려고 요번에 한 130억 달러 쓸 거예요. 근데 그건 NGAD가 좀 늦게 와서 퇴역을 늦추는 거지 실제로 퇴역입니다, 걔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기 드라이 추력 기준으로 해서 F-35가 KF-21급이잖아요. 2만 파운드대 아니에요. 그래 놓고 NGAD로 퍽 뛰면 6만 파운드야. 그 3만 파운드에서 6만 파운드까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딱 중간이 어디야? 4만 5천 파운드네. 4만 3천, 4만 5천.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앞으로 안 들어올 거예요. 한국 애들 저기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KF-XX는 드라이 4만 5만 파운드 요 체급의 대형 체급이거든요. F-22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거기에 역시 또 파생 진화 전략 4.5에서 5.5 6세대 이거 파생 진화 전략으로 접근하면 도전을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제가 가끔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